안녕하세요. 상제박사TV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실무 진행하다 보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산재로 처리할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산재로 처리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지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이 평소 이용하던 교통수단 혹은 경로의 이탈 여부입니다. 즉 평소에 출퇴근하시던 길로 그냥 똑같이 출퇴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고가 나셨다. 이 경우에는 산재 인정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리고 역시 평소에 이용을 하던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도 역시 산재 인정 가능성 높아지는데요. 예컨대 본인이 평소에 그 출퇴근할 때 03번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 오셨었다면 그리고 그거가 똑같이 이동을 하시다가 그 동일한 경로와 동일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다가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셨다면 산재 처리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불가피한 사정 같은 걸로 평소 이용을 하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즉 평소에 이용을 하던 교통수단 내지는 경로가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도 산재 인정 가능하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퇴근길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좀 들렀다가 가시는 그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자녀의 등하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집에 가시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제 이렇게 생활에 꼭 필수 불가결한 상황들 있죠?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평소에 이용하던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그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을 해서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나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처리하시든 의뢰인분께 경제적으로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딱 한 가지 진료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좀 우선 처리하시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산재 같은 경우에는 접수해서 그 처리돼서 보상 나올 때까지 한 2-3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처리 같은 경우는요, 사건 번호만 입력을 하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이랑 추후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돈이 들어가셔야 하는 급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는 진료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동차 보험 처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편이 유리한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사고 나서 요양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하고 추후 어떤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즉 휴업 손해와 후유장애 부분은 산재로 우선 처리하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고 직후에는요,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일지, 내 손해가 어느 정도일지 바로 확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사랑 요 정도 손해액으로 빨리 결산하자 해서 급하게 합의를 하시는 경우라면,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유장애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하게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미 합의한 금액보다 내가 실제 입은 손해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재로 휴업손해와 후유장애에 관한 부분 먼저 처리하시고 그 차익을 보상받는 형식으로 추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양쪽 모두의 보상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휴업손해와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산재로 우선 처리하시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으신 부분은요, 산재로는 커버되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으로는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형수술비와 같은 그 향후 치료비 부분하고요, 위자료 부분인데요. 근로복지공단, 즉 산재를 관장을 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성형수술비, 예컨대 뭐 상처가 크게 남아가지고 그 수술이 필요하신 경우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성형수술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위자료, 이런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으로는 그 부분 역시 지급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만약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셨으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향후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뭐 위자료 부분은 역시 야무지게 보상 받으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과실상계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건 자동차 보험이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재해 입은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몇 % 정도인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따라서 당신에게 이 정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 금액을 이 정도로 깎겠다라고 보험사가 얘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그 과실상계 부분에서 그 재해를 입은 당사자와 보험사 간의 실랑이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제가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산재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산재 인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고의로 발생시킨 뭐 예컨대 그 보상 금액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 역시 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과실상계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조금 덜 까다롭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셨다, 그러면 이제 산재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산재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유리할지 조금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 겪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이사에 문의 주세요. 저희 노무법인 이사는 산재 전문 노무사들로 이루어진 산재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